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뜨자마자 또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시장이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미치겠다. 이 앞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정말 미치겠다.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지 쳐야 할지 모를 정도의 급격한 하루하루 시장이 엎었다 뒤집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시장을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 그런 장이 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직 뭐 판단은 안 서는데요. 어제같이 좋은 날은 뭐 보합에 살짝 강보합에 마감을 하고 항상 하락한 날은 또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미치겠는가? 오늘 금융시장 및 투자자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먼저 경기 침체 이야기를 IMF에서 이제 아니면 한방 먹이는 거였죠. 경기가 침체하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모두 침체할 확률이 높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IMF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크게 급등을 했죠. 네, 보통 11bp에서 15bp 사이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 이제 미국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 말씀 했죠. 클리브랜드 총재도 이야기를 하셨고 뭐 뉴욕 연방기금 총재도 한 말씀을 하셨고 50bp 올려야 된다. 이러한 그들의 그것도 급하고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금리 급등에 일조를 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계속 어제부터 3분기 실적 장세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주로 아침에 발표된 것은 증권사 주가, IB들이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 어떤 것들도 거기서 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빠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다시 어제 100달러를 치고 올라간 이후에 오늘도 살짝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가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우리 키워드의 핵심은 앨런 머스크가 다시 또라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트위터를 50조나 주고 사겠다. 그리고 상장을 폐지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파로 테슬라가 이제 같이 유탄을 맞았죠. 네. 이 돈 50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자기 돈도 부자이긴 있지만 네. 좌우간 그렇게까지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다. 머스크의 트위터 매수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주요 단어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장사로 전환을 하겠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5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를 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보통 5%를 돌파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5%를 곧 돌파할 것이다. 그때부터 4.4%였는데 드디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를 돌파를 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처음인 거죠. 네,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 여파로 IT들이 이제 유탄을 맞았는데 어제 IT들이 유탄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개별 옵션 만기일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는 이제 장이 불안하니까 매도에 나서면서 그러한 영향들이 1, 2% 정도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5월 50bp 인상은 합리적인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도 하나의 또 특이한 점은 유럽이 이러한 그 충격에서 벗어난 유럽은 좀 강하게 끝이 났죠. 유럽 리카르도 EU 22 총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올릴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을 아직은 양쪽 기준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는 9월부터나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벗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당사자이고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금리를 오르기보다는 좀 견뎌주는,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좌우간 어제 유럽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면 뭐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25bp 올리면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는데 어떤 분들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반반씩 나누는데
저는 지금도 굳이 이렇게 빨리 쫓아가면서 먼저 올릴 필요가 있는가? 미국 올리면 쫓아가면서 되는 거죠. 이제 미국 25bp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뭐 경제 이제 많이 죽여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부동산 대출 받아서 집산 우리 연끌했던 우리 젊은 부부들 그 이런 가정들 한 달이면 3, 40만 원씩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지 않습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소비가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는 심리인데 이렇게 금리를 못 올려서 안달이 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시장에서 여전히 악재는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거죠. 2년짜리는 11.4bp나 올랐고 5년짜리도 14bp, 10년짜리도 거의 14bp, 30년짜리 12bp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년간, 10년간의 스프레드는 뭐 이렇게 보면은 38bp네요. 그렇죠? 38bp 정도. 37bp 정도? 이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초반에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후에 막판에 확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막판이 아주 끝이 좋지 않았죠. 다우도 마찬가지죠.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주식시장이 0.47%, 0.72%, 0.6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 게 심리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WTI 한번 봅시다. 2.32달러 상승해서 106.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165.2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애플이 3%까지 빠지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애플은 많아봐야 1.5 정도 빠지는데 어제는 개별 종목 옵션이 만기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에 좀 현물을 청산하는 매도에 좀 나선 게 아닌가. 이 여파로 IT 주요 큰 업종들이 이제 박살이 났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열릴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옵션 만기의 여파가 이들의 진정한 모습인지 알고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3.66% 하락해서 985달러, 다시 10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11% 하락해서 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3.09% 하락해서 98.36달러, 너블록스도 5.80%나 하락해서 42.36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네, 메타버스 러블로스의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36% 하락해서 다시 4만 달러가 깨지며 39,86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강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단기 충격을 받고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3월 CPI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이 제기되면서 증시의 센티멘트 개선 분위기는 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을 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주식시장에서 5월 FOMC가 50bp 빅스텝을 인상할 것이 선반영된 상태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선반영됐느냐. 막상 5월 초에 5월 6일인가 7일인가 막상 올리면 또 우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도 있는데 그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멘트가 중요하죠. 더 올릴 것 같다는 뉘앙스만 나와도 장은 또 박살이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시작의 관심은 긴축 이슈에서 실적 이슈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은 실적 장세와 긴축 이슈가 섞여 있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유리한 쪽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나오면 불리한 쪽이 더 크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판적 발언에도 실적 시즌에 도입한 증시는 실적 이슈에 주목하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다음 주 미국에서는 금융주의의 기술, 통신, 유틸리티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다.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플러스 4% 정도 좋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은 약 5%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서로 뭐 작년과 비슷한 그러한 양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거나 하회한 여부도 중요하나 가격 증가 등 비용 상승 대책 능력과 향후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내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래 실적 발표의 기본적인 룰이자 펀더멘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델타가 1분기 적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을 티켓 가격에 전가하고 향후 여행 수요 증가 전망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올해 코스피 순이익 성장률은 약 8%로 작년 성장률 대비 약간 둔화가 예상입니다. 작년은 이제 14% 정도 올랐는데 올해는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수인 8% 정도 예상되면서 증가는 하지만은 작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 봉쇄 등 불확실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업종과 기업이 희소하죠. 이제 이런 희소성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이걸 터치해주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문제는 어느 업종이든지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마르고 이틀 오르고 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따라서 최근에는 목표 수익률도 15%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10% 정도로 짧게 잡고 자기가 샀던 종목이 10% 정도 상승하면 바로 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단기 전략을 강추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죠.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발 주가 하락으로 하락세가 전망되나 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 소폭 장 초반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주식을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요즘 최근에는 조선, 어제는 철강, 그리고 잡지가 올라가는 요즘 장세에서 추경 매수는 강력히 비추죠. 오히려 상승 시마다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기에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본다면 온통형 배터리 수혜주, 에스테틱, 항공, 엔터 등이 순환매로 다시 전통의 강자들이 시장에 돌아올 거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애플카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플카, LG 이노텍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화전자 정도가 뭐 손떨림 방지 이런 것을 자동차에 넣겠다고 OI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뭐 자화전자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LG 이노텍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애플카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자화전자도 이걸 만들어서 LG 이노텍에 납품해서 LG 이노텍이 애플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이제 오파를 받고 공장 증설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제 이제 그젠가 모 신문에서 이제 애플이 이 애플카 관련해서 칩 개발을 한국 기업에 의뢰를 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애플은 중요한 주요 칩 개발을 한국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M1 칩이라는 아주 글로벌로 최고 좋은 칩을 만드는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칩 설계는 자신들이 하고 이걸 위탁 가공하거나 아니면 뭐 패키지 같은 걸 맡길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칩 설계를 맡겼다 이 말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냥 후공정 정도나 부품 개발 용도를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플카의 핵심은 LG전자다, LG 이노텍이다. 저는 45만 원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조선주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는데 오늘부터 또 올라오면 또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오르면 이익을 팔고 또 쉬어가면서 또 돌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큰 섹터 중에서 성장력과 이익력을 겸비하는 섹터는 딱 세 섹터인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다음에 에스테틱 같은 것들, 엔터, 에스테틱 이런 이어폰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조선주처럼 시클리컬 중에서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는 종목들. 그런데 이런 애들도 연속성이 없더라. 주식시장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가. 네.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러한 투자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비추인 것 같아요. 네, 짧게 치고 몸을 가볍게 하면서 금요일을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추천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제 여의도에서 1시부터 정경회관 2층에서 또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우리 친구분 중에서,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침에 미국장이 빠져서 충격은 있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이 잘 견디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